젊은 청년 예비 후보들 소견을 한번 알아보는 한방면접. 반갑습니다. 목용종이라고 합니다. 인천 서구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고요. ROTC GP장으로서 2년 봉고를 하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생시 준비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께서 지사 시절에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을 공개 채용을 뽑겠다, 블라인드 채용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경기도지사 청년 비서관이 됐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이건데 응답하라 민주당인데 응답을 하지 않는 민주당이 돼버리다 보니 커뮤니티를 활성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구 사이라고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네. 저보고 전략 결혼을 했다라고 5호선 문제가 가장 큽니다. 우리 인천시 안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빨리 착공을 시작을 해야 된다. 완공됐을 때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원한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유튜브는 목용정을 치시면 트위터나 인스타, 페이스북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의 장점이 그런 걸 잘한다 랑 소통해주세요. 마지막 뉴스는 국제 뉴스인데요. 굉장히 기분 나쁜 뉴스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미 사령관이 대만 유사시에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개소리를 쳤습니다. 네, 미국 사령관이 인터뷰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의 역할을 묻는 기자 질문에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한국군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을 보호하는 데도 함께 해주면 기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군을 보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면서 중국의 무책임하고 교활한 행동에 맞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거리 미사일들을 배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배치한다고 하는 게 1600km 정도 가는, 그러니까 1000km에서 뭐 1500km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토마호크나 뭐 SM-6 함대공 미사일 뭐 이런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천공 시리즈들을 5000발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우리 천공 시리즈가 이 SM6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태 지역 내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꼭 우리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 2년 전부터 미국이랑 계속 협상을 통해가지고 중거리 유도미사일 1000개 이상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늘 있었어요. 그게 있었던 때 우리나라에서 희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릉 낙탄 사건. 그래서 제가 그거 여러 번 의문 제기했었죠. 떨어진 비행 궤적을 봤을 때 이거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유도미사일이고, 만일 유도미사일이 날아와서 여기에 떨어진 거라고 치면 우리나라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밝히질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뭐 수거한 흔적 자체도 공개가 안 됐거든요. 저는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응? 동의를 안 하네요. 아무튼 그 당시 때부터 일본이 얘기하는 게 토마호크 1000기를 일본 내에 배치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사실상 무산됐거든요. 못하고 2년이 지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와가지고 1600km 사이즈의 유도 미사일을 놓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촘촘해서 놓을 데가 없어요. 왜? 이런 유도 미사일을 놓게 되면 발사대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라든지 뭐 발사대, 발사 차량 이런 기지들이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꽉 찼어. 미사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발사대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늘려야 된다, 아니면 뭐 추가로 지금 배틀쉽이라고 해갖고 배에다가 한 120발씩 넣어가지고 지금 바다에 띄워놔야 된다. 이 정도까지 우리는 지금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에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일본, 대만에 못 넣을 거고 중국 눈치 보여서, 아니면 일본밖에 없지 사실. 일본이나 이런 쪽에다가 추가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1600km면 일본의 서남부 해상, 이렇게 오키나와 같은 데 만일에 이런 걸 배치하게 되면 중국이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상 뭐 선제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배치 시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제 정말 기분 나쁜 경우지만 이런 걸 제주도나 우리 서남해안 쪽에다 배치하고
거기에 대한 발사 버튼을 일본이 가지는 이런 잣 같은 경우가 절대 생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즈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자꾸 우리 보러 오라 그러잖아요. 예, 참여를 하라 그러잖아요. 대만에? 대만에 참여를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자권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 맘대로 파병을 하거나, 우리 맘대로 뭐 보복 공격 내지는, 그와 관련된 선제 타격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윤석열이 뭐 선제 타격을 논하고 뭐 지랄을 한다고 해도 미국이 이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왔는데 정말 위험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1일이죠. 3일 후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뭐가 있냐면 미국 워싱턴에서 KIDD라고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라는 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워싱턴에서 11일 날 이게 되는데 여기에 국방부의 조창래라고 국방정책실장하고 미국에서는 일라이 레이튼이라고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그다음에 동아시아 차관보인 앤드루 윈터니가 요거에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의제가 섬뜩한 게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그다음에 연합방위 태세 강화인데 세 번째 사안에 뭐가 있냐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자권을 한국에 주지 않고 한미연합사령부나 한미일 군사사령부 같은 것들을 창설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양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거예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스위치는 못 가진 상황에서 병력을 쟤들이 요구하면 대줘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선제 공격이나 대만의 유사시에 우리가 파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군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대만군을 위해서, 우방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전자권 전환 추진이 협의된다는 겁니다. 11일 날. 무조건 총선 이겨갖고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왜? 대만에 왜? 왜 대만에 왜? 일본 대신해서 우리가 왜 여기에 끼어들어야 되는데? 미친 나라예요. 이런 거 언론에 안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달라 그래도 안 주다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심상찮고 트럼프가 등장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쪽에다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 그러니까 대만하고 일본이 이 바짓가랭이를 붙잡으면서 가지마, 미군 철수하면 안 돼.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의 전자권을 임의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려고 든다는 거야. 우리 군이 대한민국 국군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방위 통합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빨리 총선이 끝나가지고 이 조약이 함부로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저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총선은 압도적으로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